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데는 쌈냠 미타운입니다. 보시면 4층에 약간 한국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자, 보시면 손님이 하나도 없고요. 자, 요거는 제가 내려오면서 지하 식당가를 찍은 겁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일본 식당, 그러니까 돈가스 같은 나베 파는 일본 식당은 손님이 꽤 있죠. 지금 야요이도 손님 몇 테이블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한국 식당, 테이블 딱 두 테이블만 차 있는데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다른 식당들에 비해서 전혀 한국 식당들이 인기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태국 국수집인데 제가 사진으로만 찍었는데 같은 시간에 사람 숫자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 한국 치킨 버거집입니다. 그런데 손님 하나도 없죠. 자, 여기가 2시가 넘었기 때문에 손님이 없을 시간이긴 합니다만 다른 식당들은 서너 테이블이라도 손님이 있죠.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손님이 하나도 없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해 드리냐면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는 센트럴 팔람까오입니다. 제가 일 때문에 옮겼죠. 아까 쌈냠 미타운에서 옮겨서 바로 찍었는데 저 상태가 굉장히 제가 많이 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프랜차이즈를 쇼핑몰 유명한 데 한다라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에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콘도나 주택 이외에도 이렇게 상가나 이주에 관한 내용들도 가끔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블로그에 써놨습니다.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영상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한국 식당들은 장사가 잘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전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쌈냠 미타운에 도착한 시간이 정확히 12시 20분이었습니다. 한참 손님이 많을 때죠. 여기가 쭈라롱권 대학 근처인데다가 거의 시내 한복판이죠. 그리고 쌈냠 미타운이 사무실하고 전부 다 같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유동인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쌈냠 미타운에서 밥을 먹으려고 간 게 아니고요. 그 쌈냠 미타운을 빠져나와서 바깥에 보면 맛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그 지하를 통과해서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 손님이 다른 식당들은 바글바글한데 한국 식당은 전혀 손님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식당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식당은 아닙니다만 그 앞에 있는 호떡 가게도 손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쌈냠 미타운에 보면 4층에 K-스트리트라고 한국 식당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직원들 보고 1층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저는 올라가서 고기를 찍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가 1시 20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손님이 한 테이블인가 두 테이블인가 빼고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가 푸드코트처럼 한국 식당들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1시 20분 정도 됐다지만 다른 식당들에 손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끝에 엘리베이터 올라오는데 보면 마라탕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라탕집은 그 시간에도 사람이 버글버글 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팔람까오로 움직이기 위해서 전철타로 다시 지하로 움직였습니다. 그때 다시 상태를 찍은 겁니다. 제일 장사가 안 되는 곳들이 한국 음식들을 파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팔람까오로 가서 일을 보고 그리고 나서 또 저희 직원들이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그 앞을 찍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센탄 그랜드 라마나인 같은 경우는 손님이 항상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지하는 특히나 손님이 많은 곳이죠. 왜냐하면 전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보시다시피 좌석에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배달만 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딱 장사가 안 되는 그 시간에 그날에 간 게 아니냐. 제가 부동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보시다시피 쌈년을 갖다가 지금 팔랑가오에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제가 일하는 곳에 있는 쇼핑몰만 가서 본다라고 하면 두세 군데는 그냥 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자주 갈 겁니다. 여러 군데를. 그러니까 제가 자주 본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인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시장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내수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작년부터 프랜차이즈 업체에 직원들이 방콕에 와서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가끔씩 보면 그냥 상가 가격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유도신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연락하지 말라라고 써놨죠. 그 글 끝에 보면 제가 뭐라고 해놨느냐, 그냥 정말 전문적으로 시장 조사하는 기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맡기고 시장 조사하고 그리고 진출하라고 해놨습니다. 직원들이야 외국 보내준다니까 좋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리고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국 음식이 과연 태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한류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물론 한류 때문에 한국 음식들이 퍼져나가고 관심도가 있는 것도 맞고요. 태국 애들도 한국 TV를 정말 많이 봅니다. 한국 연예인들 저보다 더 많이 알고요. 한국 가수들이 태국에 와서 콘서트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티켓 가격이 한국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잘 보시면 한국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성행을 하고 있느냐,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들어가셔서 한국 식당이 몇 개나 있는지, 일본계 식당이 몇 개나 있는지, 중국계 식당이 몇 개나 있는지, 태국계 식당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서 보시면 좌석에 얼마나 사람이 앉아 있는지 그걸 보시면 정말 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 음식을 만약에 태국, 일본, 중국, 한국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몇 번째 위치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네 번째입니다. 그냥 네 번째라니까요. 여러분들 한국 음식 하면 태국에서 통할 수 있는 게 어떤 거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BBQ 하나 빼고는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태국 식문화하고 비교를 해보면 BBQ 정도? 물론 태국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 음식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사 같은 경우가 한국 식당을 굉장히 좋아해서 한국을 자주 여행 가는데, 그러면 패키지로 갑니다. 패키지에서 주는 음식 뻔한데, 그런데도 한국 음식 맛있다라고 하는데, 음식 본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라 반찬을 많이 줘서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방콕에도 반찬 많이 주는 데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가 어디냐 해서 제가 가르쳐 준데 잘 가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는 화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태국 여성분한테 똑같은 가격에 아주 비싼 음식을 산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아주 고급 레스토랑을 가는데, 한국 고깃집, 그리고 일본 스시집 비교를 하면 어디 갈까요? 어디를 가려고 할까요? 거의 80%는 스시 먹을 겁니다. 편식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거의 스시집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태국 여성분들 만나면, 태국 여성분이 한국인이라고 해서 BBQ 먹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데이트할 때 BBQ 집을 가지 말고요, 스시집에 가서 사주면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BBQ 집하고 샤브샤브 집 비교를 하면, 뭐 태국에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교조차가 안 되죠. 샤브샤브는 태국에서 거의 국민 음식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먹습니다. 태국식, 일본식, 중국식 다 좋아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허거, 태국에서는 그걸 그냥 마라라고 하는데, 허거의 인기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예를 들면 핫판맨이라고 좀 저가 허거집이 있습니다. 허거 뷔페죠. 핫판맨하고 몇 년 사이에 들어온 한국 고기 뷔페들이 있습니다. 이 고기 뷔페들의 가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장사가 잘 될까요? 상대가 안 되게 핫판맨이 장사가 잘 됩니다. 당장 가격이 굉장히 비싼 CQK나 하이디라오 손님이
일반적인 한국 식당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음식은 태국에서 태국 음식, 일본 음식, 중국 음식, 한국 음식 중에서 네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어떤 아이템을 들어와서 했을 때 장사가 잘 될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접근하느냐? 내가 한국에서 가진 경험으로 접근합니다. 이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정말 떡볶이집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치킨집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가 망한 거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떡볶이집은 잘 되고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두끼가 그나마 자리 잡은 건데 두끼는 거의 샤브샤브 집이지 않습니까? 태국에서. 그런데 이 두끼로 계속 10개 이상을 가맹점을 늘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말만 하면 아는 프랜차이즈 집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명랑핫도그 같은 경우에 들어왔다가 지금 폐업했죠. 그런 것들도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떤 것까지 얘기 들어봤냐면 옛날에 칼국수집 할 거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 칼국수집이 태국에 와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그리고 다음 문제, 태국 사람한테 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한테 팔 생각을 하면 이 시장 자체가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경쟁력 있는 건 현재 BBQ밖에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국 프랜차이즈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BBQ 시장, 그 다음에 기존의 한국 식당, 그 다음에 태국인들이 만든 한국 식당, 그리고 일본 야끼니쿠 식당,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 같은 고기잖아요. 그러면 샤브샤브 식당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태국에서 조금 고급도 아니죠. 한 3, 4만 원 정도 주고 샤브샤브집 가잖아요. 그러면 사시미하고 스시도 줍니다. 그것도 무한 리필로. 자,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한국 음식이. 한국 음식이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게 모 프랜차이즈 한국에서는 고급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 있는 프랜차이즈인데 이게 센트럴월드에 있는데 제가 제 직원을 데리고 가서 먹였더니 직원이 2점 먹고만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이 둘이 먹으면요 1000바 이상 나와요. 가성비가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쇼핑몰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만한 가격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내가 이 가격으로 뭔가를 사 먹었을 때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더 만족감을 주는가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같이 태국에 와서 먹는 음식의 80%를 한국 음식이 아닌 음식을 먹는 사람인 경우에는 다른 것과 한국 음식을 비교해서 먹으라고 하면 딱 가격대가 어느 이상 넘어가게 되면 잘 안 먹게 됩니다. 가성비가 확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를 만약에 하게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권위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자, 태국에 쉑쉑버거가 4군데 지금 있습니다. 보시면 엠스페어, 원방콕, 센트럴월드, 메가왕나. 우리가 말만 들어보면 그냥 입점만 되면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쇼핑몰들입니다. 특히 센트럴월드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놔도 장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쉑쉑을 한국에서 먹어본 게 아니고요. 태국 와서 먹어봤습니다. 제가 태국 쉑쉑버거를 찾아갔을 때 줄 서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갔습니다만 좌석에 손님이 5테이블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랩으로 배달시켜 먹는 집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점도 안 좋아요. 저는 쉑쉑버거가 맛이 없어서 그 후로 사 먹지를 않습니다. 쉑쉑버거를 예를 든 게 이렇게 유명한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방콕에 들어오면 무조건 성공한다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프랜차이즈 중에 유명하다 해서 태국에 들어왔다 그런 보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태국 쉑쉑버거 본사에서 전부 다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굉장히 비싼
운영비가 나오는 곳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센트럴월드 같은데 처음에 1000매장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트럴월드는 제가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센트럴월드에 들어갔다는 건 다른 센트럴 지점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센트럴 지점에 내가 권유를 받았다. 다른 센트럴 지점에서는 장사가 잘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떤 데서 권유를 받으면요, 거기 매몰되지 마시고 반드시 다른 지점에 어떤 시간대에 가서 한번 손님이 얼마나 있는가 보십시오. 특히 평일에.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다른 경쟁하는, 여기는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식집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프랜차이즈들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업종이 다른 식당들, 다른 나라 식당들, 다른 나라 프랜차이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손님이 지금도 얼마만큼 차이가 나게 있는지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하고 싶으셨다고 하신 분들은 팔랑까오에 가시면 그 스시로라고 회전 초밥집이 있습니다. 회전 초밥집에 점심때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보고요, 그 옆에 있는 한국 식당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그 프랜차이즈 시행착오 하기 싫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노하우를 그냥 돈으로 사는 거지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데, 제가 부동산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호떡 팔면 호떡 사 먹습니다. 잘 안 파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람 사 먹죠. 과연 태국 사람 사 먹을까요? 이 부분부터 장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프랜차이즈 입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뽕TV 보시고 해외 진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한번 시간이 나면 한국 식당들은 왜 특정한 지역에 하나가 생기면 우수수 그 옆에 비슷한 것들이 생겼다가 또 우수수 날아가 버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시 부동산 투자 부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